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에 쏟아지는 리포트들 감별해 드리는 시간이죠. 아예 분석에 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이렇게 옆자리에 계셨는데 또 이렇게 화면 속으로 뵈니까 약간 좀 서운하기도 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 어떤 종목일지 바로 만나볼게요.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는 현대차 그룹입니다. 이번 주 ESG 경영을 준비하고 또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 삼성전자, 포스코에 이어서 현대차 그룹입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들이 ESG에 뛰어들지 않는 기업들이 없을 정도로 많이 지금 ESG가 트렌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은 어떤 모멘텀 갖고 있는지 지금 바로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ESG로 바라본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리포트를 세 가지 정도 볼 텐데요. 1월 28일 키움증권 리포트와 20년도 지난해 10월 23일 유안타증권 리포트, 그리고 올해 7월 27일 대신증권 리포트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ESG에 대해서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철강, 대표 주자인 포스코 말씀드렸죠. 오늘은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내 10대 기업 중 유일하게 순환 출자 구조를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기업 집단이 현대차 그룹으로 보시면 좋을 텐데요. 2014년도 7월 이후 우리나라는 신규 순환 출자 금지 규정으로 인해서 신규 순환 출자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현대차 그룹은 18년도 지배구조 개편을 한 차례 추진했었습니다. 하지만 합병 비율이나 주주가치 훼손 등에 대한 이견으로 주주총회 자체를 철회했지요. 정의선 회장과 정몽구 명예회장의 글로비스 지분을 매각하고 기아차,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가 보유한 현대모비스 주식을 매입한다는 그림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헤지펀드죠. 헬리엇 펀드를 필두로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와 기관 투자자들의 반대에 주총 자체를 열지 않고 취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은 잠정 중단됐던 그런 모습이었죠.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서는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차 이렇게 다시 이어지는 순환 고리를 해결하고 좀 끊어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현대모비스가 보유하고 있는 현대차 지분 약 21.43%, 그리고 기아차,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가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 합계 약 23.69% 정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현대모비스가 보유한 현대차 지분, 그리고 기아차,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가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을 매입을 해 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많은 지분을 직접 매수하기에는 재원이 조금 부족한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는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를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시나리오들을 통해서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것 하나 선뜻 이렇게 내세우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지만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를 조금 네 가지 정도 짚어보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 앞으로도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은 현대글로비스의 현대모비스 지분을 매입하거나, 두 번째로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의 인적 분할 후 합병을 통해서 지주사 전환을 하거나, 현대모비스의 인적 분할을 하거나, 또는 현대차, 현대모비스의 분할을 통해서 지주사 전환을 한다라는 약 네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는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각 시나리오마다 셈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시나리오 중에서 주주가치를 훼손한다라고 한다면 의결권 자문사나 헤지펀드나 국내 주주들도 반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현대모비스의 인적 분할을 보다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로 조금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배구조 개편 이슈 또 하나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시장은 오너 일가나
계열사를 통해서 가장 최정점에 있는 기업을 지배함으로 인해서 삼성전자도 현대차도 함께 지배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ESG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이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일어나는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투자의 기회장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월요일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20년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지배구조 개선과 대주주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을 조금 근절하자는 취지로 이루어진 입법이고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3%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다중대표소송제, 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불이익을 준 결정을 한 이사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부분이죠. 상장사, 비상장사 모두 다 이제는 20%로 개정을 함으로써 총수 일가의 지분에 대한 부분들 좀 축소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순환 출자 규제나 신규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의 지분 요건을 조금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주회사 전환을 예정 중인 기업들은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 나가는 모습이고요. 대표적인 예로 SK텔레콤이 연내 목표로 조금 빠르게 지주사 전환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지주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현대자동차 그룹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그 중에서도 조금 집중해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현대글로비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대글로비스 기업 자체적으로 먼저 2분기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깔끔한 실적을 좀 냈습니다. 매출액 5조 4,600억 원, 전년 대비 67% 증가고요. 영업이익은 2,760억 원, 전년 대비 112% 증가했습니다. 지배주주 순이익은 2,1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6% 증가를 했는데요. 하나의 꼭지로 살펴보면 2분기 실적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는 더 좋아지고 그 내용의 내실 또한 탄탄하다라는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물류 부문의 수익성 여전히 좋아지고 있고 전사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고객사의 생산 및 판매량 회복, 현대차와 기아차의 생산 및 판매량 회복에 따라서 수혜가 이어지고 있고 해운 시황도 여전히 좋은 모습이죠. 3분기 원달러 환율 상승 및 자동차 반도체 공급 부족 영향이 점차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고 자동차 운반선의 유휴 공간을 가지고서 중소기업 화물들을 운송해 나감으로써의 실적을 조금 더 견인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현대자동차의 미국 실적 그리고 GV, SUV 시리즈의 매출 회복, 판매량 회복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운송 쪽에서는 컨테이너 및 벌크 해운 시황 강세로 22년까지 이러한 호조세 여전히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죠. 완성차 해상 운송 부문 비계열 매출액 비중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배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의 이슈들 그리고 내용들까지 판단을 했을 때 현대글로비스가 또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글로비스가 왜 지배구조 개편에 있어서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느냐? 정의선 회장이 가장 소유한 자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 글로비스의 외적 이슈라고 한다면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내적 이슈로는 영업 성과와 향후 기업의 전망이 굉장히 밝다라는 말씀들을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대바닥 구간까지 상승을 해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 어마어마한 하락을 조금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조금 보고 있고 최근에 주가를 조금 확대해서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추세 라인이 이렇게 조금 잡혀가는 것 아닌가라는 모습으로 차트를 좀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바닥이 형성되고 이 바닥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텐데요. 매출액은 올해 27%, 내년도는 2%, 3%대 성장이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측면에서는 올해는 50%, 내년은 5%, 6%,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올해는 20%, 내년은 8%, 후년도는 6%를 플러스 성장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 구간에서는 내년과 후년도에 대한 한 자릿수 플러스 성장이 전망되고 있지만 미주 시장과 그리고 인도 및 베트남 여러 가지 코로나19 완화에 대한 조짐들이 나온다면 중국 시장에 대한 회복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시장의 호조는 코로나19 수혜와 조금 맞물려 있을 수 있다라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 현대글로비스까지도 함께 집중해서 좀 관심 종목에 담아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어제 포스코도 차트상 추세 하단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글로비스도 일부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추세 하단과 맞물려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보실 때에 조금 지배구조 개편과 기업 내적, 외적 이슈들도 한번 관심 가져볼 포인트다. 그러면서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중에서는 먼저는 현대글로비스를 한번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ESG로 바라본 현대차그룹, 그중에서도 현대글로비스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 살펴본 리포트와 기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ESG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글로비스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